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아픈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제 처음에 뭐 원외 돌풍 이러면서 1위를 달리다가 전북 경선부터 이게 뒤집어지면서 회복이 그래도 뭐 등수 안에는 순위 안에는 들지 않겠나 했는데 결국 당원들이 표를 줘서 원외 1등을 만들었다가 그렇죠. 선거 과정에서 당원들이 표를 주지 않아서 결국은 탈락시킨.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을 왔다리 갔다리 했던 그러니까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간 그런 느낌일 텐데 네. 사실은 그 박원석 전 의원의 그 문제 제기라고 할까요? 뭔가 의도된 발언을 통해 가지고 사실 정봉주 후보가 수습만 잘했더라도 뭐 순위야 뭐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까지 당원들의 아주 격렬한 저항을 받는 이런 네. 지경까지는 않았을 텐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명파리 논쟁을 붙이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정봉주 후보도 명을 이재명 대표 좀 많이 판 것 같은데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까지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 명파리가 이명박 대통령 팔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본인도 명파리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판에 그 박원석 전 의원의 그 의도된 그 국면에 대해서 본인이 수습을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더 큰 싸움을 붙이면서 뭔가 이렇게 반명표를 더 흡수하려는 전략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의도된 전략을 썼는데 저는 그 매우 잘못된 패착이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좀 머리를 굴려가지고 판을 뒤집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네. 당원들이나 대중들이 이끌어가는 힘들이 더 세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완전히 생각이 들어요. 그 전략적인 오판과 전략의 미스죠. 네, 오판과 전략의 미스였다. 현 변호사님, 저도 그렇게 봐요. 우리 네. 신윤기 변호사가 더 잘한다니까. 네. 네. 왜 그러냐면 민주당 전략 그렇죠. 지금 그 기자회견을 한 게 지금 이제 명파리 기자회견을 한 게 월요일이었고 그 당시에 네. 남아 있던 게 서울하고 그 다음에 그 대의원 투표하고 그다음 국민 여론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랑 고개를 합치면 서울이 사실은 21만 명인데 한 10% 정도 돼요. ALS 표까지 하면 10% 조금 넘고 그다음 대의원 14%, 여론조사 30%면은 한 50 정도가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54 정도가 남아 있었던 건데 아마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앞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론조사는 우리 인지도로 보니까. 네네. 근데 여론조사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원과 지지자거든요. 네. 그리고 일반 뭐 여론조사 응하는 분들 대부분 지지자들이 많아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네, 일반 네. 여론조사랑 예, 예. 대의원이랑 예. 대의원들도 정치 고관여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5위는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당원들이 요구했던 거는 뭐 인정하고 사과하고 네. 죄송하다고 해라라고 했는데 그걸 안 서울 하고. 대회에서도 계속 명파를 얘기하고 어제도 계속 그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SNS에서는 약간 뭐 미안한 듯한 얘기했는데 막상 현장에서나 지금 실제 발언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패착이었던 것 같고 저도 사실은 모르는 분이 아니니까 제가 뭐 직접 얘기하면 화낼 것 같고 이러니까 다른 분들 옆에 주변 사람 통해서 네. 좀 사과하시고 당원들한테 미안하다 하고 네. 뭐 실언이었다 그리고 네. 뭐 이게 개인적 사적 얘기 아니냐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게요. 김두관 후보는 하나회, 그러니까 당원들 하나회에다가 네, 네, 비유하는 네. 발언과 예. 정봉주 후보가 명팔이라고 했던 거는 물론 이제 정치인들을 지목한 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맥락은 전 되게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확장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은 저도 하고 있고 많은 언론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아마 제기가 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전략적으로 이 방향이 맞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흡수하는 거는 올바른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러니까 박원석 전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아주 돌발 상황에 대해서 당원들은 당연히 걱정하고 우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A를 묻고 있는데 B를 대답하는 그렇죠. 약간은 이거 한동훈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네.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또 답도 시원하지가 않고 이러면서 수습이 안 되니까 그냥 당원들이 결심하자. 그냥 네. 6위권으로 떨어뜨리자라고 해서 오히려 다른 후보들이 수혜를 보는 약간 이런 결과가 좀 반사적으로 크게 작용했던 거 아닌가. 결국은 이현주 후보가 제일 이익을 본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서울에서 6위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표가 분산되면 안 되니까 뭐 이현주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이현주가 6위였잖아요. 네. 이현주라든지 아니면 뭐 전현이라든지 이런 사람 찍어주자라고 약간 몰아준 거예요. 집단지성 차원에. 그러니까 전봉주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었던 그렇죠. 거네요. 왜 그러냐면 네. 김민석 찍은 사람 김민석 찍으면 네. 사실은 정봉주 후보는 그렇게 영향이 없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5위나 뭐 4위에 있는 사람들이 올리면 네. 정봉주 후보는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면들이 제가 보기에 막 SNS에서 돌고 예. 이러니까 그런 게 아마 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이현주 후보가 12.30, 정봉주 후보가 11.70, 0.6% 차예요. 0.6% 차이로 정봉주 후보는 탈락하고 이현주 후보는 이제 그렇죠. 꼴찌로 네. 이현주 지도부에 후보가 입성하는. 정봉주 후보의 제일 혜택을 봤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이게- TV가 엇갈린 그러니까 상황이네요. 이게 굉장히 절묘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1인 2표기 때문에 네. 김민석 후보 지지했던 분들도 아마 전략적 선택을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정봉주 후보를 6위로 떨어뜨리고 6위였던 이현주 후보를 어쨌든 위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집단지성이 작동을 했고 뭔가 빠르게 네. 일사불란하게 정보가 퍼지면서 뭔가 딱 그 기조 자체가 당원들이 딱 설정이 되면서 그대로 결과가 나온 거라서 네. 전 굉장히 이 부분은 좀 놀랍게 좀 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대가 있었고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네. 서울이 저 토요일 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만에 한 거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이거 확 뒤집어지니까 네. 그 당원들이나 이분들이 이게 정봉주 후보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는 사실은 ARS 투표 같은 거는 이제 어제 한 거거든요. 예, 대의원도 예. 어제 한 거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신 변호사님 분석을 들어보면 전략적으로 이른바 이제 반명 혹은 친문에 기대어서 뭔가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대의원이나 여론조사에서 그만큼 안 나온 거다.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친문이나 소위 이제 비명들도 정봉주 후보를 안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명, 비명, 뭐 친문 이런 표보다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론조사에서 인지도를 믿었던 것 같아요. 네, 인지도. 지금 왜냐면 처음에 1위 했던 것도 뭐 친명이냐 아니냐보다는 정봉주 후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당원들도 알고. 예. 근데 아마 아니 40년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제 여론조사 마지막 30%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아마 제가 보기에 좀 믿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의원은 사실 당원들보다 더 어찌 보면 약간 정치적이고 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대의원 네. 표를 믿었던 것 같지는 않고 서울표도 마찬가지고 서울표도 어차피 경기도표랑 비슷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결국은 여론조사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승부를 걸지 않았나 보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안 통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저도 이제 그 커뮤니티 사이트 쭉 돌아가 보면서 이제 좀 들여다봤더니 그 정봉주 후보에 대한 어떤 애잔한 마음, 뭐 그리고 그놈의 입이 문제다 이렇게 걱정하는 이제 그런 분들 시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현주 후보에 대해서 비토하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과거에 이현주 그렇죠. 후보가 이승만 뭐 기념사업회 뭐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뭘 역할을 맡았던 것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서로 또 막 공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 만약에 박원석 전 의원을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전혀 없고 갑자기 명파리 얘기를 뭐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그에 합당한 설명을 뭐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없이 넘어가니까 사실 민주당 당원들은 엄청 이게 높잖아요. 그렇죠. 수준이 정치력이. 박원석 의원이 전한 것도 보면 행정가 출신이고 독단적이다. 네. 그래서 안 된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가 여론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얘기 굉장히 신경을 써요. 엄청 신경 써요. 이번에 정책위의장 유임시키는 거 보세요. 네. 이게 왜냐하면 정책위의장 보통 당대표 바뀌면 바뀌죠. 정책이 바뀌는 게 일반적이에요. 진성준 여기 나와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 왜냐면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도 뭐 알겠지만 네. 그거 뭐 세상에 정책위장 사표 쓰고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당대표 바뀌면 당연히 바뀌고 네, 다 바뀌는 그렇죠. 건데 유임시키잖아요. 네.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네. 여론 눈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성준 의원이 어떤 표징 같은 게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나는 반대다 금투세. 만약에 그렇죠. 네. 그걸 만약에 원래 당연히 바꾸는 건데 댓글이 뭐 몇천 개씩 달렸다면서요. 원래 바꾸는 게 네.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바꿔버리면 아이고 뭐 입을 틀어막았다가 일극 체제네, 이렇게 되기 뭐 이렇게 때문에 하니까. 눈치 보는 거라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여론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얘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네. 들었어요. 여론 청취 엄청 많이 하는. 그럼요. 여론뿐만 아니라 네. 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네. 일리가 있으면 잘
오히려 뭐 경청해요. 귀가 얇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 귀가 너무 얇다. 아니 그러니까 귀가 얇다기보다는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보기에 행정가 아니, 출신이라서 정치인한테 경청은 진짜 중요한 중요하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관료 출신이다. 처음부터 관료를 지내서 뭐 이렇게 30년 지낸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 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그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경험일 수 있어요. 네. 오히려 국회 경험만 하고 대통령 되는 것보다 네. 저는 단체장,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경험을 하고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을 하는 게 네. 행정은 훨씬 나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에 많은 대통령의 많은 영역이 정치 네. 영역도 있지만 행정 영역도 분명히 있어요. 네.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독단적이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이기 때문에 모든 경험이 검찰밖에 없어서 지금도 네. 이 검찰처럼 생각하는 거라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재경부 공무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네. 뭐 다른 공무원을 했다거나 그렇게 평가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관료하고 검찰을 같이 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저는 아마 좀 판단에 미스가 있었다고 근데 봐요. 통상 그 민주당의 신임 당대표가 되면 저 초반 연설에서 뭐 그 노무현과 김대중 정신을 굉장히 노무현 정신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전임 대통령이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잇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주요 맥락의 연설문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번 그 연설문에서 이제 연임 수락 연설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장론을 내세웠어요.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박정희의 산업화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가 된 것처럼 김대중의 정보화 고속도로가 정보기술 강국의 기본이 된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산업 경제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젖힐 것이다. 물론 이제 보편사회, 기본사회에 대한 맥락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박정희, 김대중의 어떤 경제 노선을 강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동안 민주당 당대표의 취임 일성에서는 박정희는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박정희의 산업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시대가 바뀌면서 이 보수 진보도 스펙트럼이 자꾸 이렇게 옮겨지거나 바뀌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2번 지냈고 도지사까지 한 번 했고 이제 대선을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 스탠스까지도 본인이 포함할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과감하게 뭐 박정희 또 김대중 이 과거의 대통령들의 그런 유산들을 좀 본격적으로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요 좀 공간이 좀 열렸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조금 설명 조금만 더 드리면 네네네. 그 명파리 부분에서 네.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은 계속 있다. 근데 뒤에서는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앞뒤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원들은 그걸 왜 모순되게 뒤에서 네. 딴소리 하고 다니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애정이 있다. 이 말만 반복하면서 네. 난 명파리를 색출해서 뽑아버리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도대체 명파리가 누구냐. 근데 또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스무고개 하듯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지금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선거 끝나면 밝힌다고 했으니까 그건 밝혀야 된다고 근데 못 생각해요. 밝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밝히기도 어렵고 불러서 물어보세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스포츠에 비유를 하면 아니 김두관 정봉주 후보가 저는 뭐 반명 노선이나 비명계를 대변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뭐 당이라는 게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생각이. 그러면 스포츠에 비유를 해가지고 본인들도 골을 넣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골대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골러로 오는 선수 백태클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경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방법론적으로 좀 당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뭘 풀어가야 되는데 너무 엉뚱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